혹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생각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두통이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 분명 잠을 잤는데도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답답함의 원인이 우리 목 뒤쪽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뭉쳐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를 딱 막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랑 같이 딱 한 군데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뒤통수 중앙에 만져보면 가장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양쪽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진 곳에 두개골 바로 아래를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부드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눌러보세요. 기분 좋게 뻐근한 느낌이 드시죠?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금 누른 그것은요, 우리 뇌의 자체 정화 시스템, 즉 그림프 시스템의 핵심 배수관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아주 정교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노폐물이나 독성 단백질들을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싹 씻어내는 말 그대로 뇌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청소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뇌에 자꾸 쌓이게 되겠죠. 그 결과 브레인포그라 우리 모를 두통,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뇌의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목, 그 중에서도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근육들, 후두하근에 있습니다. 이 후두하근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육의 일부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의 단단한 막, 즉 경막이라는 곳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근육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뇌를 사는 막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면 그 힘이 뼈를 거치지 않고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막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후두하근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이 연결된 경막을 미세하게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뇌척수액이 잘 흐르도록 돕는 일종의 펌프 작용을 만들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경추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거북목 같은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이 후두하근이 만성적으로 뭉치고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후두하근은 더 이상 부드러운 펌프 역할을 못하고요. 오히려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병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목 근육 긴장이 뇌척수액 순환을 방해해서 배수관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통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이 후두하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적인 압박이에요. 양손에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감싸 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아까 차였던 그 지점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너무 아프게는 말고요. 시원하게 뻐근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머리의 무게를 엄지에 자연스럽게 씻습니다. 그리고 깊게 호흡을 하면서 30초에서 90초 정도 그 압력을 유지해 주세요. 숨을 후 내쉴 때마다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기본적인 압박에 좀 익숙해졌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동적인 움직임을 추가해서 근육을 더 깊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엄지로 지그시 압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뻗어겨 보세요. 마치 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5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압박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아주 조금씩 돌려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듯이 역시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물론 집에 마사지볼이나 테니스공 같은 게 있다면 벽이나 의자에 기대서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한 입 마사지가 굳어버린 펌프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셈이죠. 물론 이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급성 목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혹은 상부 경추가 불안정한 분들 같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사지를 하다가 어지럼증이나 팔저림,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마사지 후에 운동한 것처럼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건 긴장됐던 근육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강화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압력이 변하면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후두하근 긴장의 근본 원인인 거북목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의식적으로 턱을 뒤로 당겨서 이중턱을 만드는 듯한 턱 당기기 운동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약해진 목 앞쪽 근육을 강화하고 짧아진 후두하근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면입니다. 뇌의 그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 특히 스파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뇌의 청소 효율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요, 뇌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서 수면 중 정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건강을 지켜 뇌 정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해지는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신경학적 불편감들은 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물리적인 문제이고요. 이 시스템은 우리 목의 근육과 자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뇌 건강을 단순히 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혈액 내 베타아밀로이드 수치를 측정하여 뇌 속 청소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검사는 알츠하이머성 변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생활습관 교정이나 영양치료를 더 정밀하게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뇌기능의 불균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 같은 뇌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TMS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신경세포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과 인지력 회복이나 불안, 우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뇌청소와 뇌기능 강화를 위한 방법들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검사와 치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뇌를 위한 최고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원장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